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투자 뉴스앤전략. 오늘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전거래일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주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6% 급등하면서 상승을 주도했죠. 그러나 오후 들어서는 또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차익 매물이 나왔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급락한 모습인데 엔비디아 발훈풍은 일일천하로 끝나는 걸까요? 일단 아직은 물론 오늘 새벽 미국의 반도체 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만 단정적으로 이제 반도체 끝났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 또 하나는 오늘 밤에 있게 될 잭슨홀 미팅의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 실적 살펴보시죠. 그동안에 미국의 빅테크 AI 했는데 사실상 이게 정말 기업의 실적으로 이전될까? 정말 기업의 실적 좋아질까? 하고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니까 야,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을 받게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성 ENG라든가 TFE 등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급등세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는 일시적인 테마, 즉 한두 달 반짝 움직였다가 멈출 것이 아니고 미래 산업을 이끌고 갈 성장의 주도 산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 하반기부터 AI와 관련된 반도체라든가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상승의 지속적인 흐름이 좀 기대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장후반 반도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 수급이 또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 그룹주 등 2차 전지에 몰리는 양상이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떨지 귀추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들려온 또 하나의 반도체 뉴스 확인해 볼까요? 올 2분기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D램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 약 20%나 증가를 했는데 반도체 업황 저점로는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뉴스로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D램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기사들이 백날 그렇게 나와봤자 그냥 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 거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엔비디아 관련 의견도 전달드렸지만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 기업을 좀 살렸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U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서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의 그 출하량 증가를 주도하면서 올 2분기의 기준으로 주요 D램 공급업체들의 세 곳 모두 출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반가운 소식은 2위를 원래 차지했었던 마이크론이 3위로 내려앉았고요. 이제 SK하이닉스가 다시 2위로 복귀했다는 소식인데 일단 1위는 여전히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마켓쉐어 MS가 39.6% 1분기였는데 이제 4.5% 하락했고요. 원래는 2위였던 마이크론도 MS가 이제 26.9%에서 25.8%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게 1위와 삼성전자와 2위 마이크론이 마켓쉐어가 하락을 했는데 이걸 다 SK하이닉스가 잡아먹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기존 1분기 기준으로 24.4%에서 MS가 30.1%까지 5.7%포인트가 올랐는데 거의 삼성전자 떨어진 거 그리고 마이크론 떨어진 걸 다 SK하이닉스가 가져갔다라고 보시면은 그대로 계산이 맞습니다. 출하량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35% 이상 증가를 했는데 보통 ASP라고 부르죠.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DDR5 그리고 HBM에 대한 출하량 증가가 늘어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해서 69.7% 거의 70%를 독점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원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분기, 2분기 이제 원래 비수기입니다. 3, 4분기에 좋아질 것이 이미 주가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 8월 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반도체는 앞으로도 이제 쭉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SK하이닉스는 점유율이 30%를 돌파, 삼성전자는 40%대까지 좀 깨지면서 전거래일 SK하이닉스는 또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되기도 했는데 반도체 소부장 중에 주목할 종목 한번 꼽아보죠. 매번 이 질문 윤여민 이사님한테 드리면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온 전통 소부장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오늘도 그 의견은 좀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 소부장 중에 한 종목인 원익 QNC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에 대한 업황,
특히 이제 2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인 개선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은 모두가 좀 동의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부터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예상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 정도 늘어나면서 한 324억 정도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쿼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제업들 하나의 좀 품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6월경부터 좀 이제 감소했던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장비 고객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6월경부터 쿼치에 대한 부분들 좀 수출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메모리 업황의 반등과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을까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내년에 카펙스 분명히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대비해서 지금 비포마켓 선수 반영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자회사 모멘티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치도 연말 정도 되면 상당히 좀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소부장 그 안에서도 원익 QNC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고객사 중심으로 쿼츠에 대한 제품 주문 증가가 시작됐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원익 QNC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또 엔비디아의 상승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공개와 맞물리면서 서비스 AI 관련 기업들의 상승도 두드러졌던 하루였죠. 다음 이슈입니다. 드디어 공개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소식 만나보시죠. 지금 해외 빅테크가 주도하는 생성 AI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네이버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을 하는 겁니까? 예, 전 세계의 빅테크를 이끌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지금 누구누구 지배하고 있죠.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등 말 그대로 세계적 굴지 기업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내 토종이죠. 네이버가 방금 말씀 주신 하이퍼클로바 X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연 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미국의 기업들의 그 수준에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역을 통해서 들은 말하고 직역으로 들은 말하고 그 느낌이 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는 지난 50년치 뉴스하고요. 또 9년 동안의 블로그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플러스 하나 더 한국적 문화 토대로 이룬 겁니다. 저는 말 그대로 미국의 MS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보다도 더 우리에게 더 질문자에게 필요한 답이 나올 수 있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라든가 소카라든가 배달의 민족 등 네이버는 지금 그 말 그대로 한국판 AI 동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혼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말 그대로 인공지능의 가장 첨단에 된 구성된 그런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훈풍을 타고 AI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등했던 전거래일이었는데요. 관련주들의 시세 분출, 과연 상승의 초기 국면으로 해석해봐도 될지 아니면은 이제는 좀 재료 소멸로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해답 좀 내려주시죠. 네, 일단은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AI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승의 초기 국면을 조금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1차적으로 지금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연초에 한번 좀 시세가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시세가 나오는 건 정말 이제 AI를 갖고 돈을 벌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땐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뭐 네이버와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좀 덜 오른,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엠로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MSCI 지금 글로벌 스몰캡 지수에 좀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31개 기업이 좀 새로 편입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이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결국 이제 이렇게 MSCI에 좀 편입된다는 것 자체 뭐 글로벌적인 수급도 제가 볼 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는 최근에 지금 삼성 SDI 그다음에 미국의 오나인 솔루션즈와 함께 지금 이제 통합 관리망 관련돼서 플랫폼을 좀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플랫폼 AI, 뭐 클라우드 같은 좀 신기술 역량을 좀 축적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좀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상반기에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좀 전고점을 지금 트라이할 수 있는 좀 그런 상승의 룸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AI 관련 종목 엠로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들려온 셀트리온 뉴스로 이어가 보죠. 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3사 합병이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바이오 공룡이 탄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가는 도통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요. 좀 뉴스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사실 모든 거는 다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3사 합병 좀 늦었다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제 시행하는 부분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판단되는데 기왕이었으면 좀 더 빨랐으면 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컴백했죠. 이제 그 이후에 셀트리온 그룹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제약에서 현재 비만과 당뇨제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어제 셀트리온 그룹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삼성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홀딩스도 필요하다라면은 이제 상장을 검토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검토 수준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자금이 생길 경우에는 지분율을 키우고 임원에게도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하겠다, 사라고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홀딩스도 만약 잉여 자금이 생기면 지분율을 계속 올려가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요. 일단 합병권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까지 순서대로 가는 게 맞겠죠. 이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를 먼저 흡수 합병을 하고 그리고 6개월 내에 제약을 단계적으로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년에 통합 셀트리온의 매출 목표를 3조 5천억으로 잡았고 2030년에 12조를 잡았습니다. 또한 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 최근에 해외 기업이죠.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나 아니면 이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 같은 비만과 당뇨제 치료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치료제 개발 계획이 있느냐라는 주주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미 셀트리온 제약에서 펩타이드 기반의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 말고도 이제 케미컬 의약품에 대한 신약 개발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주주들이 반가운 얘기를 몇 가지 하긴 했지만 서정진 회장이 컴백한 만큼 앞으로는 뭔가 모든 정책들을 수행할 때 이제 타이밍 맞춰서 시장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일단 지금은 주가가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바이오 제약들 전반적으로 지금 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답답할수록 기저에서 기업이 노력하는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소식 만나봤고요. 또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급등한 6개 주들, 오늘도 과연 테마주 광풍 현상은 지속될지 다음 이슈로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가 된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좀 종합적으로 전달해 주실까요? 네, 보통 테마주들이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좀 최근에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6개 관련주가 어제 좀 올랐는데 지금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평소랑 조금 다르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2, 3일 이상 가지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하루 이틀 수익 나시면 바로바로 체크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그런 일단 개인적인 좀 팁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극단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공식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1시였던 걸 기억하는데 이에 경기도 쪽에서 이제 도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횟수 확대 그리고 검사 결과를 실시간 제공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방류가 시작되니까 이제 어제 시간 외에서 6개 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 뭐 앞에 얘기 먼저 해보면은 화성 궁평항과 안산의 탄도항 그리고 양식장 등에서 방사능 검사에 대해 기존에는 월 2회에서 이제 주 1회로 이제 하겠다라고 있고요.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과 대형 물류센터 이쪽이 중요하겠죠. 백화점과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월 1, 2회에서 약 한 1,500건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주 1회로 이제 더 땡기고 2,300건은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우리 국민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어업인들 당장 이제 생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 위축 나올 겁니다. 뭐 저가 친한 분도 사실 이쪽에서 이제 어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통화를 해보면은 이제 굉장히 암담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 선반영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생계는 선반영이 없고 앞으로 쭉 미래가 이제 걱정되는 상황인데 소비 위축 나올 겁니다. 이에 따라서 보상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사능은 이분들은 거의 뭐 바로 다이렉트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지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경기도에서 같이 지금 시행을 하겠다라는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 주들 앞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이거는 뭐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짧게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수산주는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육개주는
수요 상승 전망 속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이게 실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시장은 매크로적으로 여전히 좀 불확실성하니까 테마주 강풍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윤여민 이사님? 뭐 9월까지는 이런 테마주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 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좀 테마주를 잘 보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 테마주 관련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사실 좀 상당히 어지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라는 2차전지 같은 어떤 메인 주도 업종이 어떻게 보면 증시를 꽉 잡고 있을 때는 좀 이런 테마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없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이 살짝 좀 수급이 좀 무너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좀 테마 장세, 좀 증시의 조정이 좀 나왔고요. 특히 초전도체를 좀 비롯해서 맥신, 뭐 육개주 관련된 부분들, 여기 또 양자컴까지 사실 테마주들이 상당히 빠르게 좀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류 소식과 함께 좀 육개주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테마 관련된 부분들, 이제 뭐 앞에서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만 좀 손 빠르고 발 빠르신 분들만의 어떤 트레이딩 영역이라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보게 된다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2분기를 지나면서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나 내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을 체크해 보시면서 오히려 좀 종목에 대한 제가 볼 때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대한 제가 볼 때 과대 낙폭 종목에 대한 매수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낙폭과대 2차 전지 반도체 종목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투자 뉴스앤 전략 시간에 소개해드린 두 기업의 유상증자 이슈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볼 텐데요. 어제 루닛과 한화오션이 각각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주가의 희비는 완전히 엇갈렸는데요. 제가 기다렸던 주가 움직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유상증자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 약세 시장에서는, 강세 시장에서는 유상증자는 비교적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횡보 혹은 약세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A라는 회사가 주식이 100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110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내 주식이 10%가 가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상증자 나오게 되면은 그 증자, 그 늘어난 자금을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더 큰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더 큰가? 요거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CJ CGV라든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어제 발표된 한화오션 등은 오히려 유상증자된 돈 가지고 올라가는 그 가능성보다는 내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게 더 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악재는 아니죠. 반대로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어제 나왔던 루닛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돈 들어오면 이 자금으로 신성장 사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수익이 더 높아지고 내가 주식은 비록 조금 줄어들지만 내 기업 가치, 내 주주 가치가 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되면 반드시 호재다, 반드시 악재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깊이 따져보시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